네,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미국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3대 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상황 우려에 시장이 고평가됐다는 분석까지 더해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경제 재개 상황, 또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강연을 통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주요 지수 선물은 파월 의장의 강연 전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이후 이 내용이 전해지자 빠르게 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강연 내용은 외신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미국 등 각국에서 진행되는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도 여전히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면서 100개의 무역 합의를 해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메울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날 부진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기업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난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월 대비 1.3% 떨어진 것인데요. 이는 2009년 12월 지표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에 최대의 낙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약보합으로 출발한 3대 지수,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낙폭을 더욱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23,000선 지켜냈습니다. 23,24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1.55% 떨어진 8,863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9,000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내림세를 쭉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1.75%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2,8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지수들과 함께 크게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떨어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짙었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 유가가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간 원유 재고가 깜짝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그만큼 감산 효과와 수요 회복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암울한 경기 전망이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한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현재 국제 유가 WTI 가격이 거의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89% 내리면서 25.5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암울한 경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완화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죠. 그 덕분에 금 가격은 1% 정도 오른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9% 올라서 1,722.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커진 영향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그 암울한 경고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하락한 여파로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0.657%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이 이슈는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을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파월 의장이 미국의 암울한 경기 전망을 내놨습니다. In nod to grim U.S. outlook, Fed's Powell calls for more fiscal support. 추가적인 재정 지원책이 따라서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화상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를 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성 문제는 지불 능력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연준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또 연준이 그간 해온 채권 매입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등의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포워드 가이던스란 금융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리는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의 시장 우려 완화의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의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고 강력한 하방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경제 대응은 마지막 장이 아닐 수 있다며 다양한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데이비드 페터가 현재 시장이 1999년을 제외하고 자신이 본 시장 가운데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매도세를 시작시켰다면 그의 평가가 매도세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는 이 발언을 언제 했냐면 수요일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까지 본 두 번째 고평가된 시장이라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1999년 이때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었고 지금 시장은 그 두 번째로 고평가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PER은 20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 바로 S&P 500 지수가 3,300을 넘어설 때에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19배 정도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2,800에도 이 PER은 거의 20배를 넘길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그는 특히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완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는 아마존이 완벽한 사업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의 말에 반박하는 의견이 바로 같은 날 나왔는데요. 기술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빌 밀러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시장이 과대평가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아마존은 3년 내에 2배는 더 갈 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태블릿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코로나19 여파 속 새 저렴이 태블릿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지 시간 13일 Two Fire HD A 태블릿을 공개를 했는데요. 업데이트된 모델은 더 빠른 프로세서와 저장 공간 등의 향상된 스펙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새 태블릿은 6월 3일에 출시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89.99에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전 세계 많은 인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출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집에 갇혀 있다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의 전략은 저렴한 가격에 태블릿을 판매하고 이 태블릿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아마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초반에는 아마존 콘텐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이 태블릿은 애플의 아이패드 $329에 시작하는 아이패드와 비교해서도 매우 저렴한 편이죠. 또한 이번 새로운 모델 발표는 아마존의 전자제품 공급망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에 큰 타격을 입었던 태블릿 PC 시장이 2분기에는 교육용 제품 수요로 인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마존의 태블릿이 앞으로 얼마나 고공행진을 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공유 자동차 업체 우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쓴 채만 탑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점차 이제 미국 내에서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우버도 이런 모멘텀을 좀 제고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운전자와 탑승자가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입을 가려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의 경우에는 탑승자를 태우기 전에 이 마스크를 쓴 채 애플리케이션 셀프 카메라를 통해서 인증샷을 찍어야만 운행이 시작이 가능하고요. 탑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증 절차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뒷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인증 절차는 없다고 했지만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은 운전자가 이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버를 이용하려면 사실상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만 하게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거리두기가 좀 일상이 되면서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mittee's view on negative rates really has not changed.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re looking at. We chose not to implement negative rate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covery, and instead we relied, as you pointed out, on board guidance and asset purchases when we were at near the zero bound.